자, 다음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고속버스 얘기 나온 김에 자동차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자동차 뭐 전자기술의 총합체죠. 차에 타면은 옛날에는 발동 걸고 그냥 가면 되는 차였는데 차 안에 온갖 전자 제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자 제품들이 과연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전자 제품들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졸리면 깨워주고 또 내가 피곤해 보이면은 자동차가 위로해주고 그런 자동차 만들면 안 될까요?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대 기아자동차의 차량 IT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곽우영 부사장께 던지는 질문 어떻게 대답해 주시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나와주시죠.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 근무하는 곽우영 부사장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주제는요, 스마트카라는 건데, 초협력을 통한 스마트카로의 진화라는 그 토픽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상 우리가 스마트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대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해주는 그 기술, 기기, 그 무엇을 우리는 항상 스마트라는 말을 먼저 붙이게 됩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스마트 TV, 또 요새 안경도 이제 스마트한 글라스가 나오고요. 우리 이런 것도 스마트 기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하는 생각부터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스마트카를 얘기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자,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청중 여러분은 이런 것이 스마트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스마트 기기 플러스 카, 스마트카, 예. 스마트 홈도 있는데, 그죠? 자, 이런 모습은 아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양한 IT 기술이나 기기가 차량 내에 접목된 것. 그럴듯하죠, 그죠? 그 말 그대로 만들어 보면 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게 스마트카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아니라고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스마트카로 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러려면 자동차가 무엇인지 그 속성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역시 그런 속성은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역사를 잠깐 살펴보시면, 자, 1886년에 세계 최초의 자동차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등록된 자동차거든요. 그 영예는 벤츠가 받았습니다. 1기통 엔진이고요. 그다음에 4행정 사이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우리 통상의 컨버스천 엔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다 갖고 있지만 상당히 고가였고요. 한 대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거의 수공업식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가격도 고가고 또 아무도 잘 쓰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마차를 많이 탔던 분들은 저거는 못 쓰는 물건이야.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 그거보다 마차 3대 타는 게 낫지.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해서 드디어 1908년에 미국의 포드에서 모델 T를 만들게 됩니다. 대량 생산의 계기가 되는 순간입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고 그때부터 자동화 기기를 가능한 한 많이 써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 약 20년간 1,500만 대라고 하는 모델 T가 생산이 됩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약 3천만 대 정도의 차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 반이 모델 T였다는 뜻이죠. 이런 자동차가 이렇게 보급화가 되면서 많은 대중들이 쓰게 되고 자동차의 대중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그 후에 많은 산업의 발전이 같이 병행됩니다. 반도체, IT, 또 기계공학은 제어공학과 합쳐져서 메카트로닉스로 발전이 되죠. 그래서 맨 우측에 보는 오늘날의 자동차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굉장히 많은 기능들은요,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됩니다. 한 90% 정도가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한 40% 정도의 그 부품이 이미 전자 부품입니다. 자동차에는 25,000개에서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 벌써 이미 반에 가까운 것들이 전장화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게 역사거든요. 근데 자동차는 초기에는 운송의 수단이었습니다. 그건 두말할 나위가 없죠. 원래 초기에 마차를 대체한 게 자동차였으니까. 근데 대중화가 계속되면서 보급화되면서 사실은 최근에는 우리들만의 운전자의, 나의 가족의, 나의 친구의 아주 프라이빗한 생활 공간이 되고 있죠. 그죠? 여성분들은 자동차 안에서 화장도 하시고요. 트럭 운전수분들은 바쁘시니까 차 안에서 짜장면도 드시더라고요. 리빙 스페이스로 바뀌어가고 있는 게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고 하면서 병행해서 많은 우리가 풀어야 될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2010년도의 데이터를 보면 미국에서만 약 67만 건의 이 충돌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약 1,850건. 어마어마한 이제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굉장히 큰 운동 에너지로 움직이는 고도화된 기계 장치입니다. 무게가 약 1톤이나 되는 그건 무거운 장치가 엔진을 통해서 시속 100km, 120km 달릴 수 있을 때 그때 나타나는 운동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역시 그 충돌에 대한 사고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많아지는 게 현실이고요. 또 자동차를 타게 되면 아무래도 운전에 집중하다 보니까 때론 지루해지고 피곤하고 평소에 나는 그 스마트폰을 써서 친구들이랑 SMS도 하고 뭐 메일도 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 안에 있으면 이렇게 디스커넥트 됐다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자동차 산업만의 문제 이슈는 아니지만 이슈 중에 하나는 화석연료의 고갈입니다. 우리 지구 전체의 그 인류가 겪고 있는 공통된 고민이기도 하지만 화석연료로부터 원유가 나오게 되고 원유에서 정제해서 가솔린이나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안전이란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요소이기도 하고 가치이기도 합니다. 승객을 보호하고 충돌을 줄이고 사고를 줄이고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 그 다음에 자동차 안에서도 편의를 굉장히 중요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마지막으로 친환경적인 요소를 충분히 자동차가 담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관점입니다. 연료 소모량을 줄이고 또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가치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이슈라고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달성해야 될 가치인 것입니다. 자, 세이프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달성해야 될 가치죠, 그죠? 세이프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패시브 세이프티하고 액티브 세이프티. 그 기준점은 사고가 나기 전, 나기 후입니다. 패시브라고 하면 이미 교통사고가 났을 때,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에어백이죠, 그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면 그 큰 운동 에너지의 대부분은 자동차 바디에서 흡수를 합니다. 찌그러지면서 흡수를 하게 되고 남아있는 에너지는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어백이 또 그 작용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에어백이 자동차에 들어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유아를 위해서 그 시트 벨트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에어백도 장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 그 규제화되고 있는 진행 중이지만 그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에어백도 있습니다. 그래서 윈드실드 쪽에 에어백을 터뜨려서 그 보행자가 자동차와 충돌이 일어났을 때 2차 피해를 가하지도 않도록 하는 그러한 기술들, 또는 그 푸드리프트, 저희 본넷이라고 부르죠. 그걸 살짝 들어주면 충격량이 많이 줍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러한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패시브 세이프티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겠죠.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겠죠. 자, 그것을 우리는 액티브 세이프티라고 부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가르쳐 준다든지, 밤에 되면 또 비가 오는 밤에 운전해 보시면 참 앞에 어떤 사물인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이때 레이저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서 앞에 사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상황을 비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기술.
또 차선이 이탈됐을 때 진동으로 스티어링 휠을 떨게 한다든지 해서 운전자에게 알람을 주는 것들, 카메라 기술을 이용해서 앞에 있는 물체를 인식하고 크루즈 컨트롤이지만 스마트한 크루즈 컨트롤, 즉 앞차와 내 차의 거리, 내 속도를 아니까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그런 스마트한 기술들이 현재 적용되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모든 기술들은 잘 살펴보시면 운전자의 시각 정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즉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보이는 그 근처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고들은 내가 인지하지 못한 저 앞쪽의 상황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중 충돌 이런 것들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좀 더 나은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액티브 세이프티라고 부르는 기술인데요. V2V, V2I라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Vehicle to Vehicle, Vehicle to Infrastructure. 즉 자동차와 자동차가 드디어 통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는 자동차와 또는 교통신호 시스템이랑 말을 한다는 거죠. 왜? 그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알려주기 위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통신 기술의 표준은 웨이브라고 하는 기술이 있고요. 사실은 이거는 Advanced DSRC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DSRC는 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입니다. 그 이동통신처럼 10km, 20km 통신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내 근처의 상황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동차에 이러한 송수인 장치가 달려서 자동차는 항상 자기의 위치, 정확한 위치.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정밀 GPS가 탑재됩니다. 우리 GPS는 자기 오차가 10m 이렇게 되는데 이건 수십 센치의 위치 정확도를 갖고 있는 GPS를 갖고 자기의 차량의 방향, 위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수신 장치를 갖고 있는 모든 차들은 그런 정보를 다 취합을 해서 마치 레이더 그 관제소에서 레이더 관제점을 중심으로 모두 이동되는 차량이나 비행기를 알 수 있듯이 내가 내 차 주변에 일어난 모든 상황을 내 지도상에 매핑을 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주로 미국과 일본과 유럽에서 이러한 프로젝트가 개발이 되고 있고요. 저희 현대자동차 그룹은 미국의 DOT가 하는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교통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하는 프로젝트에 참가해서 현재 여기 있는 그 캠프에 8개 OEM이 있는데 저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 8월 달에 세컨드 페이스를 하기 위한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참석을 했었는데 나이 많으신 그 의원 한 분이 연단에 올라오셔서 집행일 짓고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야, 여러분, 자동차가 드디어 말을 한답니다. 얘들이. 우리가 얘들한테 배워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 인간은 소통을 너무 하지 않잖아요. 이런 표현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약 3,000대의 자동차가 미국의 애나버시에서 파일로트 중에 있습니다. 물론 현대자동차도 몇 대가 많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교차로에서의 문제점, 그 다음에 그 여러 대의 차량이 직렬로 주행을 할 때 앞차가 급정거를 했을 때 저 뒤에 차량이 그 모르고 또 충돌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예방하는 방법, 두 가지 케이스를 동영상과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교차로 상황입니다. 지금 교차로에 서 있는 차는 좌측에 정차되어 있는 차 때문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차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V2V 기술을 이용해서 미리 그 시그널을 받고 차가 정차하는 모습입니다. 실차에서 보시겠습니다. 이런 알람이 뜨기 때문에 차량은 정지하게 되고요. 이 차가 지나간 다음에 자동차는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머전시 브레이킹입니다. 맨 앞차가 정차를 하고요. 맨 뒤에 차가 시그널을 받아서 정차하게 됩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자, 세 대가 주행을 하고 있고요. 맨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시그널이 맨 뒷차에도 전송이 돼서 그 차가 안전하게 정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술이 채택이 되면 우리가 참 가끔 이제 안개가 많이 끼거나 또는 어두운 밤길에 수십 중 충돌이 우리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기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스마트한 기술. 뭘까요? 자율주행입니다. 자동차가 알아서 가는 거죠, 그죠? 무인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 좌측에 세 개의 그림을 갖다 놨습니다. 첫 번째가 그 GM에서 만든 자율주행 자동차고요. 두 번째가 구글 겁니다. 마지막이 폭스바겐인데 가운데 있는 큰 것이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루프탑에 뭐가 많이 붙어 있죠, 그죠? 근데 우리 자동차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상용화해도 될 정도로 깔끔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뭐 당장 상용화했던 뜻은 아닙니다.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이 기술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헤드램프 바로 밑에 라이더라고 하는 레이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로 스캐닝을 해서 전방에 있는 물체 이런 걸 파악을 한 겁니다.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다음에 그 윈실드 글라스 쪽에 카메라가 있어갖고 앞에 장애물을 또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붕에는 정밀 GPS, 디퍼런셜 GPS가 달려서 정확한 자동차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의 센서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자동차를 가속을 시키고 또 감속을 시키고 조향 장치를 가동시키는 전체적인 그 브레인이 이 트렁크 쪽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자율주행 자동차,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달려봐야 되지 않습니까? 달리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차로. 자, 최초 공개합니다. 보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줄까요? 지금 뭐 개그맨이 지금 자동차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지금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달리고 있어요. 학생 여러분들의 자동차도 이 정도 속도가 장애물을 보고 피하고요. 장애물 마찬가지로 이제 장애물 또 피했습니다. 피하고 네 비포장 곡선 도로에 들어갔는데 거침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코스에 장애물 마지막에 많이 있어서 이것은 자동차 스스로 장애물을 피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달리는 이때 박수 치셔도 됩니다. 다음은 그 편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Today we have a very important meeting. See you then. 차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분이 하고 계시죠. Flower shops. Okay. App Store. Baby, turn around and look at me. Tell me what's on your mind. Well, are we breaking down or just breaking up for the 100 million? 감사합니다. 지금 그 기아 자동차에서 만든 나이모라고 하는 컨셉카에 탑재되어 있는 그 편의 기능입니다. 그 짧게 동영상을 편집했지만 사실은 되게 긴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게 되죠. 뭐 로케이션도 쉐어링하고 음성 인식도 하고 또 앱스토어에 가서 음악도 사서 내 차에 탑재시키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그 컨비니언스 편의의 요소 기술을 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관점, 유저 익스피리언스적인 관점. 그래서 거기는 제스처 UI도 들어가고 음성 인식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컨텐츠를 공유하고 또 저장하고 다양화하는 관점에서 클라우드적인 요소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안전과 보안에 관련된 텔레매틱스 요소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커넥티비티입니다. IT 디바이스를 자동차에 갖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연결할 거냐 하는 관점이죠. 커넥티비티 잠깐 더 살펴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기술이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블루투스도 있고 와이파이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미러링크라든지 미러캐스트, MHL, 유선, 무선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이 컨소시엄이 만들어져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컨비니언스의 주로 요소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연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내연기관과 배터리를 써서 모터를 같이 기동하는 장비죠.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연료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쓰는 게 전기 자동차인데 전기 자동차 역시 문제가 좀 있어요. 즉 한 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 배터리 기술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먼 거리는 가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연료전지 자동차라고 합니다. 퓨얼셀이라고. 우리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세계 최초로 올해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대량 생산을. 한 번 충전해서 600km를 갈 수 있고요. 최고 속도가 160km 나오고 제로 100이라고 해서 스타트에서 100km 아웃까지 도착할 때 시간 100km 아웃까지 12.5초. 일반 자동차와 동일합니다. 또 탄소 배출도 제로죠. 그 원리 잠깐 보시면 핵심이 퓨얼셀입니다. 산소와 수소를 결합시키는데 통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산소와 수소는. 그래서 고온에서 촉매 화학 반응을 시키면 산소와 수소와 결합이 되면 물이 나오고요. 그때 전기가 발생합니다. 그 전기를 모아서 이동하는 게 연료전지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그룹에서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연료전지 자동차를 양산하기 위해서 많은 신뢰성 시험과 가격적인 요소, 양산성 모든 것을 확보해서 현재 양산을 착수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앞으로 자동차 친환경적인 자동차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가지의 그 핵심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인텔리전트하고 세이프 드라이브를 위한 안전이라는 가치, 커넥티드 라이프나 이지 투 유즈를 줄 수 있는 편이라고 하는 가치, 클린 앤 그린 모빌리티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가치. 이러한 모든 가치가 각각 또는 결합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저희는 스마트카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마트카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요소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산업의 핵심 요소 기술들이 그 경계를 넘어서 협력하는 과정에서 스마트카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산업은요, 그 우리나라에서 보면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직접 고용의 11%나 차지하고요. 제조업 총 생산액의 11%가 자동차에서 나오고 우리나라 수출의 13%가 자동차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산업은 국가의 산업입니다. 저희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러한 중대한 엄정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자동차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